안녕하십니까, 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이고요. 예, 구독자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셔갖고, 이거는 진짜 엄청난 지표구나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네,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영상이어서 또 하나 오전 영상 올라가는데, 제가 오전에도 요걸 말씀을 드렸어요. 뭘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은행에서 뭔가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자, 노동력, 투자, 생산성 향상 없으면 앞으로 잃어버린 10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다? 공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왜 하필 은행이 망하는 시점에서 얘가 나왔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고요. 어제도 중요한 영상들 많이 올라갔는데 또 이제 시장이 와리가리 하니까 잘 안 보시는데 그러시면 발전이 없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많이 좀 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전 영상이죠. 오전 일찍 영상. 지금 영상은 오전 조금 늦은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NTP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미국 금융 상태 지수라는 게 있는데 NFCI 시카고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로 미국 금융 상태 시장의 상태와 금융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위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마켓 내의 자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지표인데요. 미국 금융시장의 위험, 리스크가 커져서 자국 내 자금이 잘 돌지 않으면 영선 위로 상승합니다. 기준선 이상으로 이 지표가 상승해 있으면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표와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 NFCI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서 미국 주식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사님이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할까 그러다가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오후가 아니라 늦은 오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뵙겠습니다. 아무튼 NTP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채널에 보물 같은 존재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셔갖고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이분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고요. 지금은 위기 철저히 대비하시고 왜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 시작이다.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워싱턴 코리안 TV 미국에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여기 보시면 자 방금 전에 올라온 건데 미 전역에 식료품 제품 화물 절도가 급증한답니다. 심각하죠. 식료품 제품 화물 큰 화물인데 이 안에 먹을 게 들어있어요. 그걸 뭐 한다고요? 훔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재 미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거시나 소위 말하는 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 어떻게 하죠? 뱃속을 채우는데 그거 판 거죠. 지금 이게 실제 미국의 민낯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세계은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가 급등에 은행 위기 겹쳐서 미국 등 세계 불경기 위험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자 이례적인 미국 부동산 시장 동부 집값 오르고 서부 내린다. 지금 미국도 난리예요. 부동산 때문에.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거 하이라이트. 이런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미국 가정 36% 돈 문제 스트레스. 완전히 스트레스. 그 다음에 서민들 절반이 돈 걱정.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 개인이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게 지금 60% 정도 됩니다. 주식이.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식을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어느 순간 쏟아질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했죠. 아웅 하면 그냥 끝났는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했다가는 네, 뒤통수에 불이 납니다. 예. 왜?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모드로 한다?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합니다. 눈 가리고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도 자체를 안 해요. 왜? 이런 거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데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장 상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유럽의 뱅킹, 유럽 프라이스 가격에 대한 겁니다. 어제 유럽 은행들이 어떻게 됐냐면 4.6%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면 3월 초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3월 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떴고,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요 반등에 대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RSI도 45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이래요. 제가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신용 위기,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예,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죠? 유럽입니다. 예, 금융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고 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전저점 두 곳 여기 77달러, 77유로인가요? 그 다음에 RSI가 30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면 유럽은 금융 위기가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서프라임에 먼저 빠졌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빠진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가 2011년에 왔죠. 예, 지금은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럼 유럽발 금융위기 뭐 때문에 오는데? 예, 꼬꼬본드입니다. 꼬꼬본드. 그래서 캐피탈 본드 ETF인데 어제 0.4%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뭐냐? 이거죠, 이거. 예, 이거 잘 보셔요, 진짜로. 살벌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살아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주봉을 보시면 이래요. 완전 작살이 났죠? 끝났습니다. 얘는 지금 20파운드인가요? 영국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발 금융 위기로 가는 거죠. 이때 팬데믹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예, 전개가 되고 있고 이게 뭐다? 꼬꼬본드.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위주로 우리나라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어제 박홍기님 저녁 영상에 새마을금고 이제 시작했답니다. 예,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CMBS, 예, 상업용 모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떨어졌습니다. 자, 폐장 후에도 떨어졌죠. 1% 가까이. 자, 그러면 얘는 미국 위기예요. 미국 위기. 미국 CMBS.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국채가 어떻고 저쩌고 뭐 그냥 다 구라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게 이겁니다. 어제 상업용 부동산 얘기했고 상업용 모기지. 지금 얘는 네, 폭삭하고 있다. 보시죠. 네.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자, 일봉을 보셔도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쪽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MBS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한 번 더 쓰나미가 올 거고요. 그러면 지역 은행들의 폭삭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은 자, 빙산의 일각이고 준비를 하자.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은행 컨디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자, KRE 지역은행의 ETF인데 0.8% 상승을 했어요. 자, 폐장 후에도 했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절대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RSI 월봉에서 35 조만간 풍덩 그러면 위기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예, 맞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네? 그냥 눈 가리고 아옹 한 겁니다. 아옹. 예. 아옹이 중요하죠.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안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라 뱅크런 이런 것들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미국 그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최악을 가고 있다. 그거를 땜빵식으로 눈을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 아웅. 예.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그러면 이게 이제 뭐로 이제 번지냐면 신용 경색 위기까지로 번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스닥 은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가 서프라임 사태 보이시죠? 네. 서프라임 모기지 때 엄청난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3년간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 이제 조정으로 들어간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80지만 조만간 저점, 그 다음에 엄청난 크러쉬가 기다리고 있다. 뭐다? 나스닥 KBW 요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이 그냥 나이브하게 보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 됐구나. 킬러 C파가 요걸 안 했습니다. 킬러 C파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확실합니다. 하나, 둘, 지금 3개.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 그래서 레이먼 사태급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퍼스트 리퍼블릭 얘가 11%인 거 올랐어요. 11% 오르면 뭐 합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1인데 이거 안 망하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이면 눈가를 빼서 거꾸로 박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보일 거예요.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지금 보도하는 언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이런 모습 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다? 하이 민스키 모먼트 모델이죠. 자, 올랐고 내려오고 현실 부정하고 지금 폭락. 네, 마찬가지죠. 요것도 자 올랐고 자 반등 주고 폭락. 자, 이런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지금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아까 엔티픽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게 이겁니다. 자, 시카고 연준 금융 상황 지수라는 겁니다. 이거 구글링 하시면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찍어 보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 2월 17일 날 자, 이렇게 얘는 일주일 단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3월 17일 날 올라왔죠. 지금 줄어들죠, 이 숫자가. 그죠?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네. 요 까만 선이 0인데요. 요 0으로 수렴해서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대부조합 사태고요. 이때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금리 엄청나게 올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래서 은행이 왕창 망했던 그 시기입니다. 여기 이때 보세요. 엄청나죠. 이때가 미국 소위 말하는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서 엄청난 침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폴 볼커가 금리를 왕창 올리면서 다 작살냈던 경기 침체였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1990년대 요거 그죠? 여기가 대부조합 사태네요. 그다음에 요거 닷컴 버블 때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은행 시스템도. 그렇지만 침체가 왔죠. 영선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1980년대 이후에 커다란 은행 위기가 여기죠. 레이먼 사태. 그 다음에 팬데믹 사태는 살짝 나왔다가 내려왔고 지금은 현재는 올라가다가 살짝 눌리고 올라오는 상태. 그래서 아까 요게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로 돌아서면 자, 위기가 발생이 됐다. 지금 현재는 위기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게 라는 말이 나온 게 요때예요. 요때. 재작년 11월 달에 그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인상하면서 위기가 증폭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돌파하면 그때는 진짜 위기가 온 거죠. 신용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땜빵식으로 유동성을 이제 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은행이 무너진다고 돈을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하이퍼로 갑니다. 연준도 알고 있고 저기 변방의 시골 거기에 있는 방구석에 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더 올릴 상황도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요 금융 상황 지수는 폭등할 수도 있다. 어느 때 같이 1970년대 80년대 같이 이렇게 폭등할 수 있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폭등할 때 주식시장 폭락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면서 폭락을 먼저 시작했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 상황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 엄청난 위험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사세요. 그 다음에 묻어두세요. 그런 개구라들은 믿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그 상황 지수입니다. 초록색이 상황 지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 S&P 500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까만 선이 1이에요. 0. 0선입니다. 밑에가 0.5예요. 마이너스 0.5 빨간 선 보시면 그러면 0선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은행도 건전했고 닷컴 버블 때 근데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 이쪽 약한 고리인 뭐가 무너졌죠? 닷컴 회사들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은행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 자 여기 보시면 2007년 7월 달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베어스탠스라든가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S&P 500이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줬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4까지 올라갔죠. 이때가 금융위기고 그러면 아까는 얼마까지 갔냐 여기는 5까지 올라간 거죠. 옛날에는 그죠? 여기가 5가 아니라 여기는 얼마죠? 2.5까지 올라갔네요. 그 표시가. 그래서 여기가 2.5였고 자 진정이 되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진정이 되면서 금리 내리고 이때 상황이 금리 내리고 돈 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또 증가하죠. 여기 이때가 언제냐면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입니다. 다시 또 증가합니다. 유럽 은행들 또 망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또 폭락 살짝 했었고 이것도 상당합니다. 한 20-30% 빠진 거예요. 요거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오는데 중간에 한번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요때가 그때죠. 자 주식시장 고점이 여기거든요. 자 주식시장 고점이 여기인데 그때 0.5 밑에 있는데 폭락을 했어요. 우리 금리 올릴 거야 메롱메롱 하다가 올렸죠. 그런데 폭락을 하다가 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안정세를 보이니까 살짝 반등 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여기 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금융 상황 지수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쭉 보여드렸죠. 금융 상황 지수 좋나요? 안 좋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고요. 그죠? 유럽.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그러면 우리는 요 지표를 참고로 해서 아까 쭉 보시다시피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죠. 맞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NFCI 요거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보시면 요거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 페드 여기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확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은 넉넉고 자 사세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묻어두세요. 요거 한 10년 묻어두면 잘 갈 저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요거 지금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보면 방구석 변방의 장수인 대산 제가 알 정도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걸 잘 안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메롱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떴다. 그러면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자. 그러면 바닥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것이다. 언제쯤? 내년 중순쯤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대비하시고 이따 장마감 시황에 또 뵙겠습니다. 자, 열심히들 공부하시면서 대비 잘 하시면서 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